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수입니다. 8월 28일 9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9월 선물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글로벌 증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죠. 오늘도 S&P 500이 0.24%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6481.4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025년도 연간으로는 10.2%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20% 이상의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10% 이상 상승을 한다. 대단한 파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4월 9일 상호관세 90일 이후에 미국의 증시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공신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이 부분이요. 미국의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매그니피션트 7입니다. S&P 500, 나스닥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 종목들이 잘 올라줘야 돼요. 결국 나스닥 100의 흐름이나 매그니피션트 7의 흐름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S&P 500에 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높죠. 여기는 이제 빅테크 M7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그니피션트 7의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나 주당 순이익 부분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 정도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과 맞물릴 때는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개장이 됐습니다. 6시쯤 마이너스 3%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이 개장이 됐어요.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30배 정도에 도달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따지면 거의 극대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들을 빠르게 줄여나가요.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6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게 되니까 기업에 쌓여있는 자금들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빅테크들은 주가가 오르면 너무 비싸지면 액면 분할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30배를 받아도 이를 잘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 다시 강해지는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8월 22일 날 1.88, 26일 날 0.44, 27일 날 0.21, 오늘도 현재 마이너스 폭에 있다가 플러스 0.13%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명 때문에 야간에 방송을 잘 안 보는데 컴을 안 키는데 오늘은 일찍 잠을 자고 깨어 있어서 9월 선물 방송을 하느라고 잠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 7시에 나스닥 100 선물은 0.47%,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개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다소 장 초반에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선물이 9시 전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 지속해서 오전 내내 강세를 이어가 줬기 때문에 우리 선물이 가파르게 돌아서는 그런 역할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방미 일정이 무사히 잘 맞춰진 부분, 이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 이후에 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원전 협력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어요? 알래스카 LNG 개발 포함해서 여기에 HD 현대랑 현대미포 조선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어제는 시장에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방미 일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8월까지 무역 흑자를 306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나라의 8월 수출이 579억 달러로 전년 비해서 11.44%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120억 달러, 역대 8월 최대, 전년 대비해서 38.8%나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8월 수입은 54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8월 무역 수지가 3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쪽으로 대체적으로 모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강세 섹터를 보면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계와 장비, 전기와 전자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니까요. 대단히 많은 섹터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담배, 제약, 비금속, 기계와 장비, 전기와 전자, 운송장비와 부품, 유통, 전기와 가스, 건설, 운송과 창고, 통신, 금융, 증권, 보험, 제조, 부동산, 오락가 문화. 일부 주가가 올라왔다가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이나 증권, 보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소비 쿠폰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9월 26일 날 실시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은 선물이 강하죠.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중형주는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는 반면에 급락을 했죠. 따라서 선물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와 중형주 쪽에서 강세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430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에 달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이런 부분들은 현재 뉴스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 노란봉투법이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장중에 좀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월요일은 야간 선물이 1.38%나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주말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서 야간 선물이 1.38%가 반영이 안 됐어요. 바로 장 초반에 선물이 급락하면서 0.6%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세제 개편안 증세 절차가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노란봉투법과 세제 개편안 증세 쪽으로 결정이 났죠. 법인세도 인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소화를 해내고 있다. 저도 인정스러워서 조심조심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시장은 의외로 강세 부분을 지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렵게 시장을 시작했지만은 오후에 시장이 좀 꺾여서 그렇지 우리 시장이 0.29%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3196포인트, 거의 3200포인트를 넘나들다가 장 후반에 좀 밀렸는데 특히 최근에 홍콩 증시가 대단히 약해요. 이런 부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홍콩 증시가 이제 거의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개장을 해가지고 영향을 대단히 크게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 막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연간으로 27% 상승을 하다가 최근 26, 27, 28, 3일간 강한 조정을 받고 있어요. 1.18, 1.27, 0.81. 이런 부분에도 우리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방미 일정, 8월 수출이 호조세로 나온 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크게 요동을 치고는 있지 않습니다. 1385.49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4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시장이 다시 약해질 요인이 있겠죠. 만일 달러 원에서 원이 위쪽으로 가면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시 달러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1385원대 이 부분을 지키면서 시장을 3200포인트에 유지시키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에 접근을 하면 외국인들은 환차 손을 보기 때문에 대단히 시장이 불안해질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언제 달러 강세가 돼서 시장이 불안을 불러올지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요인은 미국 경제가 강할 때, 유럽 경제가 약할 때, 글로벌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 안전자산 선호도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물지수는 장 초반에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불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가 오후 내내 오후까지 돌아나 주면서 우리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을 했고요. 장 막판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꺾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오후까지는 2시까지는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장 막판 급락을 했죠. 외국인들은 장 막판까지 8천억 정도의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월 선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평선으로 볼게요. 지금 단기 이평선들은 모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몰려 있어요. 이평선들이 몰리게 되면 향후에 어떤 방향 설정을 하게 됩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는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 부분 7월 31일과 8월 1일 이때 세제 개편안이 터졌죠. 마이너스 3.88% 정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강한 급락을 맞았고요.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 일요일날 통과가 되고 월요일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세제 개편안이 증세로 돌아섰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방미
잘 소화를 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가는 20일 이평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횡보 흐름을 보였고요. 결국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넘어가면 다시 3200으로, 3200에서 떨어지면 다시 3200으로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60일 이평선에는 닿지를 않고 있고요. 60일 이평선은 419.83입니다. 대략 20포인트 정도 되죠. 현 주가와는 2.96% 괴리가 있어서 그렇게 괴리는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역대 연중 달수 중에 9월달이 증시가 가장 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9월달에 62평 정도는 도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대단히 악화가 되는 달이기 때문에요. 일단 불안하죠. 미국 증시에도 4월 9일 이후에 5개월 동안 강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쉬는 것은 그렇게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9월 선물 일봉을 일목균형표로 한번 볼게요. 일목균형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행 스팬이 지금 주가에 닿아 있죠. 후행 스팬은 주가에 닿아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해 있어요. 짧은 이평선이 26일 기준선, 9일 전환선이죠. 9일 전환선이 26일 기준선을 이탈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역전 현상이에요. 골든 크로스와 같은 호전 현상이 5월달 정도에 생겼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시 역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보시더라도 음봉 출현이 굉장히 잦죠. 양봉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양봉의 숫자가 많았던 때와 비하면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한 번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 60일 이평선을 닿은 적이 없어요. 60일 이평선은 420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명확히 닿지를 않았습니다. 닿을 뻔했는데 닿지를 않고 이번에도 닿지를 않고 있어요. 구름대도 명확히 닿지를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터치를 해줬어야 되고 여기도 터치를 해주고 지지 여부를 확인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후행 스팬의 상단은 횡보잖아요. 더 이상 신고가가 경신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방향을 설정하기는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구름대 두께가 두껍죠. 구름대 두께가 두꺼워서 만약 주가가 하락 전환을 하더라도 이 구름대 진입해서 구름대를 다 벗어나기까지는 굉장히 강한 하락이 이어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432포인트에서 410포인트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강한 하락이 이어져야 돼요. 그 이후에 정말 하락 국면에 떨어지게 되면 바다 위로 떨어지게 되겠죠. 일단 이 부분에서 60일 이평선 대략 현재 추세대로 올라오면 425포인트 정도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만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상승 추세가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62평을 이탈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꺾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구름대 상단에서 주가가 만나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위로 뻗어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야 돼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미국 증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M7, 매그니피션트 7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독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단기 이평선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60일 이평선과는 이격이 2.96%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이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악마의 달이라고 하는 연중 최악의 달 9월달을 9월 선물이 어떻게 견뎌내는지, 옵션 선물 만기일이 둘째 주 목요일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견뎌내게 될지, 아니면 미국 시장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 압박을 받을지, 이 여부는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악화가 되는 달이다 보니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야간 선물을 봐도 그렇고요, 주간 선물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선물 수급이 다시 강하다는 그런 느낌은 받고는 있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내려 갈지, 이 부분을 주목하시고요. 이제 오늘 지나면 다음에는 9월 시장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런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급이 재차 강화되는 요인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노란 봉투법과 증세로 인한 세제 개편안, 불안한 조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 증시가 잘 극복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